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부흥 정책이 뭐냐? AI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그분들 내년에는 미국에 오픈 AI도 상장할지 모르고요. 회사에서는 공식 부인했지만 스페이스X는 상장이 확정된 거고요. 거의 엔트로픽도 내년에 상장한다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자본시장에 멀티플을 팽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업가 출신들이 즐비한 트럼프 행정부의 아마 이제 원래 임기 1년이니까 앞으로 3년 남았어요. 3년 동안 계속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앞으로도 AI 패권의 진심인가? 제 보기에 진심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분들. 제가 AI 전도사입니다. AI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2기, 트럼프 원래 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관련된 많은 그 발표들을 했죠. 그래서 그 행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서 투자에 미치는 함의, 이런 것들을 짧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거는 그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주정부 단위로 AI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마, 너네 주정부 단위로 하지마, 연방정부에 하나만 규제만 존재하면 될 거야. 중국 봐봐,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다 결정해서 하니까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번엔 이쪽이다 그럼 이쪽으로 쭉쭉 달려가니까 너희들도 우리 주정부도 너무 각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느냐. AI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주정부를 규제하지 마. 주정부를 규제하면 보조금 안 줄 거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행정명령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에 대해서 진심이죠. 그죠? AI 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걸 규제하고 AI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쓰담쓰담 해주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오라클이 중국의 틱톡 인수하는데 주된 사업자로 진입한 거. 그 다음에 오라클의 레리 CEO의 아들 파라마운트 영화사 하는 거인데 이번에 어디 또 인수하죠. 그죠? 워너 브로더스 인수한다고 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사업가 출신이니까요. 머스크랑도 친하고 오라클 CEO랑도 친하고 손정희랑도 친하고 젠슨 항이랑도 친하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 이면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요. 그분들 전통 정치인 출신보다가 산업계 출신이 많아요. 그건 우리 행정부도 최근에 좀 그렇죠. 그죠? LG 출신 분이 가서 거기 가서 장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출신 분이 거기 가서 또 장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랑 정치인 출신이 행정에 관여하는 거랑은 정책 목표가 달라지겠죠. 그죠?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요 보면 에너지부 장관도 오클로에 이사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피터 티라고 친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고 머스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상무부 장관 있잖아요. 그 상무부 장관도 증권사 CEO를 한 20, 30년간 했던 사람이에요. 9.11 테러 났을 때 거기서 그 증권회사가 그 본사가 있던 그때 29살 뭐 됐던 분이 지금 현재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입니다. 베센트 국무장관은 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국무장관이 아니죠.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경영하던 사람들 자본시장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 떨어지고 그런 일 좀 그만하게 해라. 아니 왜 경제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냐. 그 이유는 경제가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면 유동성 줄어들고 그러면 시장 안 된다고 주식이 떨어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스스로도 자본시장 참여자죠. 채권 많이 샀다고 그래요. 메타 채권도 사고 뭐 지방정부 채권도 사고 국채도 사고 근데 그분은 특히 회사채를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과거의 행정부랑은 조금 달라요. 상당히 친시장적이고
효율을 생산성을 중시 여기는 그런 정부 구성이에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AI에 대해서 많은 지금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사업가스러운 그런 이게 돈이 되겠구나. 사업가가 뭐예요? 돈 되는 거 하는 게 이제 사업가죠. 그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AI 산업이고 그 다음에 AI 산업 밸류체인 내에 있는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또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을 육성하려고 그러고 있고 일각에서 버블이다 하는 거하고 달리 정책 목표이자 사업가스럽다는 게 앞으로 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장기적인 눈으로 돈 되는 거 위주로 있어.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AI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 그 돈을 그동안 우리한테 막 끝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여튼 유럽 뭐 이런 데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좀 줄이고 아시아 쪽에서 미국 투자금도 받고 그 돈 갖고 지금 그게 트럼프 행정부 지나온 1년간을 평가해 봤을 때 그냥 한눈에 나타나는 그런 전략이다. 그 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부흥 정책이 뭐냐? AI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그분들 내년에는 미국에 오픈 AI도 상장할지 모르고요. 회사에서는 공식 부인했지만 스페이스X는 상장이 확정된 거고요.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고 엔트로픽도 내년에 상장한다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자본시장에 멀티플을 팽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해서도 허용해 줬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업가 출신들이 즐비한 트럼프 행정부의 아마 이제 원래 임기 1년이니까 앞으로 3년 남았어요. 3년 동안 계속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앞으로도 AI 패권의 진심인가? 제 보기에 진심이에요.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는 지르고 있고 일부 단기적으로 보는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들은 버블이니 어쩌니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중국이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블이라고 막 뭐라 그럴 수 있고 중국에서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정부 단위로 막 규제하는 걸 막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배경 속에서도 트럼프가 스스로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너무 민주적인 게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일견 어느 정책에 보면 얼핏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트럼프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다양하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책에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여주죠. 그죠? AI 버블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우리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행복한 일인데 비싸게 안 사도 되게 만드는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빨리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막 얽혀있는 실타리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머리가 복잡해요.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진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유럽에서 빨리 놓여놔야 되겠고 중동에서도 빨리 놓여나고 싶고 오직 이놈의 AI를 통해서 국가를 부강시키고 그렇게 진짜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 죽겠는데 지금 뭐 갈 길은 뭔데 지금 오만 데서 한쪽에는 또 버블이라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또 뭐 루머도 나오고 스캔들 나오고 지금 바빠 죽겠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주식시장에서는 경제가 GDP가 4.3이 나왔는데도 시장 내려야 된다고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그러면 또 트럼프가 야 이번에 연준 뽑을 때는 내가 이번에는 무조건 금리 내린 사람 뽑을 거야 하고 시장 달래고 지금 트럼프 지금 바빠 죽습니다. 바빠 죽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제네시스 계획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2기 AI 전략의 축은 수출 상품일 뿐만 아니라 동맹을 만들어가는 기준에 제가 A7 말씀드렸죠. 저 아마 조금 있으면 A7 나올지 몰라요. AI 동맹 나올 겁니다. 그죠? AI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 플랫폼으로 국가가 직접 끌고 간다고 최근에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를 했어요. 제네시스 미션의 특징은 정부가 직접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 이제 아파트 짓는 거로 치면 정부가 시행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너희들이 시공을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 이거 진짜 획기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끌고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똑같은 현상을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볼 수 있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주도해서 엔비디아 GPU 사가지고 민간에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그죠? 학계에 뿌리고 연구단체에 뿌리고 그리고 있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또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 히토류에서도 확인했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하고 미국은 너무 멀어지면 안 돼. 위험해. 적의 소식을 또 친한 적일수록 가까이 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 적이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중국하고 미국은 그런 관계다. 오히려 러시아나 유럽이나 중동하고는 멀어져도 미국은 거기는 이제 더 큰 시장도 아니고 더 큰 어떤 시대의 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은데 중국은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은요, 이제 적은 적인데 멀어지면 서로 안 되는 적. 아마 시진핑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미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건 또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그죠? 우리 이웃 간에도 그렇고 또 서로 막 진짜 왼수지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 보면 괜찮으면 몰라도 안 보면 문제가 생기는 사이이면 그냥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적당히 긴장 관리를 하면서 적당히 도와주면서 그런 관계로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히토류에서도 나오고 있고 반도체에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은 또 야 내가 저놈 보다가 내가 더 잘 살려면 반도체는 내가 반드시 자립해야 되겠다. 그 길을 계속 갈 거고 지금은 아니 꼽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사서 당장 급한 대로 AI 개발은 속도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로 가야 될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래 내가 아니 꼽지만 내가 이번에 반도체 주고 히토류 내가 중국 거 수입해 오는데 내가 다시는 이 꼴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히토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길을 갈 거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가도 그걸 지금 반영해서 MP 머티리얼에서는 좀 조정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적으로 저는 갈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봉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첨단은 봉쇄해. 전투기 치르면 F-22 랩터는 수출 안 해. 그런데 뭐 F-15 정도는 내가 너한테 줄게. 지금 고르고 있어요. 반도체 쪽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미국은 AI를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패권 인프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마이클 보리도 나와서 떠들고 오만 사람 나와 다 떠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음은요. 최근에 제네시스 미션 발표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네시스 미션은 뭐냐면 DOE,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예요. 미국 에너지부. 국립연구소 슈퍼컴 연구 데이터를 하나의 AI 과학 안보 플랫폼으로 묶어서 AI를 통해서 과학 발견, 에너지 우위, 안보를 가속화하는 국가 프로젝트. 그러면 에너지부에서 미국 전쟁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전쟁부 국방부 장관도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장군 출신이 아니에요. 예비군 출신 정말. 이 사람도 은근슬쩍 보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국방을 쳐다보고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라는 게 뭔 얘기냐면 과거에 무슨 내가 누구한테 신세지고 내가 저번에 장군 승진할 때 내가 어떤 사람 로비로 승진되고 이런 빚진 게 하나도 없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 마인드다 보니까 비용을 중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랑 생각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함정을 짓는 것도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그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 또 골든 함대 전략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항공모함도 짓지만 예전에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난리 부렸던 미주리 전함 같은 아이오와주 전함도 만들겠다 그러고 효율 중심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고 우주 골든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국방비를 좀 아끼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화력 중심의 국방에서 하이브리드 중심, 효율 중심의 무기 체제로 옮겨가려는 거죠. 그러니 에너지부에서 제네시스 AI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안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걸 보면서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야, 에너지부에서 왜 안보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지 소관도 아닌데 그거는 드디어 AI 때문에 에너지, 원자력하고 사이버 보안, 그다음 국방 이게 다 한 군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AI, 원자력, 국방 이게 연결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공부 기업들에게 쪼르륵 표준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발표나고 원자력 주식이 쫙 한번 올랐어요. 올랐는데 어떤 주식이 올랐느냐? 펀더멘탈이 되는 얘기, 이 스토리에 진짜 부합한 그런 기업들이 올랐고, 한국에서는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그냥 어느 뭐 대의 하나인 SMR 회사들은 별로 안 올라요. 우리 한국의 특히 젊은 MZ 투자자분들, 한국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 작은 SMR 기업들 투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기업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조선 섹터도 미국에 가면 미국의 군함을 이번에 골든 함대 프로젝트에서 직접 수주받은 회사가 있어요. 수상함을 한 대에 22억 불짜리를 몇 대 수주받은 회사. 그 회사 주가는 3%밖에 안 오르는데 우리나라에 막 올라가요.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섹터가 당연히 반등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부의 전략, 미국 국방부의 전략, 상무부의 전략, 백악관의 전략, 트럼프의 시장에 대한 워딩, 내년도에 스페이스X 상장, 뭐 이 모든 것들은요, 단 한 가지 지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AI를 가리키고 있는 중이에요. 개인 투자가들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AI를 사고 있는 거고요. 투자의 포인트는 테마가 아니라 구조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얼게 좋은 기업, 어디로 가든, 예를 들어 뭐 서울에서 올라오든 대전에서 오든 강주에서 오든 뭐 남이 분기점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또 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인터체인지 중심이 되는 그 핵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 산업에서도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시선이 모두가 모여드는 그곳, 그 산업, 거기에 투자하셔야 된다. 그럼 그게 곧 해자다. 그런데다가 그게 또 너무나 예전에 비쌌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싸기까지 해요. 싸요, 싸. 싸기까지 합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안보 전략 짧게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유럽하고는 지금 헤어질 결심. 유럽, 중동, 아프리카 별로 중요 안 해. 옛날에는 친했어. 그런데 그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혼하신 분 이혼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기도 하고, 그거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내가 그동안 억수로 잘해줬어.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띄엄띄엄 봐. 그럼 헤어져야죠. 헤어져야 맞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띄엄띄엄 봐서 헤어졌는데 오직 너 옛날에 나하고 100년 가약하고 우리 죽도록 사랑하기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거를 헤어지는 거를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의리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줄 때 의리죠, 그죠? 옛날에 좋다 그러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띄엄띄엄하고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생긴 것 같고 그래. 그럼 그분들 헤어져 버리세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걸핏하면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디지털 시장법 갖고 메타 보고도 가진금 내라, 애플 보고도 가진금 내라, 구글 보고도 가진금 내라, 마이크로소프트 보고도 가진금 내라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 같으면 계속 그렇게 이뻐 하겠어요. 옛날에 사이 좋았던 사이라고 해서. 걸핏하면 나한테 무슨 남자 같으면 여자친구가 노상 걸핏하면 백 사달라, 백 사주고 나면 이번에 영화 보여달라, 영화까지 보여줘서 놨더니 또 뭐 이번에는 뭐 명품 뭐 사달라. 미국이, 유럽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전에 서로 사이 좋던 친구예요. 근데 한때 진짜 아름다운 사이였고, 예전에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친척이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에요. 바이든의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다 출신이 거기에요. 출신이 거긴데 진짜 지가 나하고 옛날에 그냥 혈연 관계로 그랬다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틈만 나면 밥 달라 뭐 빵 달라 그러는데 그분들 그거 진짜 못 견디죠. 유럽이 미국에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아시아는 틀려요. 요 AI 세상에서 아시아는 또요, 인구가 많잖아요. 시장이 커요. 그런데 또 AI 잘해. 그런데 또, 우리 저 간세가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 저 보조금 좀 더 그래. 전세 보증금 빼가지고 남자친구 창업하는데 보태주는 그런 꼴이에요. 일본도 막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이뻐 보일까요? 안 이뻐 보일까요? 어디가 더 이쁠까요? 그런데다
얘들은 여기는 뭐 엄청 또 머리도 좋아, IQ도 좋아. 그런데다 인구가 많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기 것 제품 잘 구매가 한국에 구글이 들어와서 장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때 뭐 아이고 뭐 네이버에는 세금 물려도 구글에는 세금도 많이 안 물려. 애플은 애플폰 여전히 좋아해주고. 누구를 더 이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후손을 생각해야죠. 미래를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옛날 한때 친했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징징거리는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미국의 AI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겠죠. 그죠? 중국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적인데 멀리 둘 수는 없는, 자기 물건 많이 팔아주고 자기의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미국에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미국 코스트코나 월마트 이런 데 가면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 싸요. 야 진짜 미국 와서 살면 생활비 엄청 안 들겠다. 소고기 값도 엄청 싸고 공산품 값은 엄청 싸요. 비싼 거는 택시 요금, 뭐 병원 요금, 사람 요금만 비싸고, 저 식당의 티값도 비싼데, 제하의 가격은 엄청 싸요. 농산물은 자기 나라 땅이 넓어서 그렇다 치고, 공산품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 유럽이냐? 아니에요. 이거 전부 아시아 국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매장에, 이거 저기 브랜드는 뭐 어디 뭐 이런데, 안에 누가 만든 나라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뭐 메이드 인 필리핀 전부 이래요. 그러면 그분들 어디가 더 이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나온 국가안보 전략은 그러한 것을 현재에 맞게 과거의 인연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취임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거다. 특히 트럼프 지금 행정부는 사업가스러운 비즈니스맨이 관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동맹은 가치, 과거의 선언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누가 나한테 따뜻한가, 누가 나를 쓰담쓰담 해주고 있느냐 기준으로 이번에 동맹관계를 다시 주식으로 치면 리밸런싱으로 비중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이 아시아 시장에 미칠 영향 좋겠죠.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집니다. 우리도 GDP 그로스가 더 증가하고 있고 대만은 내년에 7%대를 넘어선다 그러고 전부 이 AI 때문에. 일본도 진짜 1995년 이래 처음으로 금리까지 올렸어요. 그 대신에 중국 노출이 큰 기업은 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 노출이 큰 기업은 수요가 아무리 좀 있다 그래도 누구에게 팔 수 있냐가 밸류에이션을 좌우하는데 중국이요 지금 잘하는 게 그분들 진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중국 비중 높은 거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남이 잘하는 거는 우리가 경쟁의 혜자가 떨어지는 거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수조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유수에 낚여가지고 그때마다 오늘은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 쫓아다녀가지고 재미 좀 보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 전력 인프라도 그래요. 글로벌한 시각에서 잘하는 회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요. 가스터빈 잘하는 회사 널려 있습니다. 아날로그 기술은요.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AI 때문에라도 접근이 많이 경쟁이 좁아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놓고 보면 그분들 담쌤이 또 맞았구나. 그때 또 맞았구나. 또 맞는 말씀 하셨네. 그때는 몰랐었네.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는요, 진짜 AI 공화국입니다. AI 공화국이고, 또 실질 공화국이고, 우리 왜 그 실사구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인에게 빚진 게 없는 그런 행정부다 보니까 오직 비즈니스 마인드로 정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열심히 밀고 있는 비즈니스는 그분들께서 버블이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업가 집단들 돈 많은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트럼프 1년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정책들 나온 것들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어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나무가 많이 이렇게 있는지 또 어장이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AI 버블론에 많이 시달리셨겠지만 그때마다 제가 그분께 적정 비중으로 견디셔야 된다고, 다지는 과정이라고, 흔들리는 것은 AI 기업의 어닝이 아니라 시장의 마음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최근 다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다른 좋아지지 않은데도 오른 기업들에 비하면
다소 억울한 감도 있고 하지만 달력 한 장 바뀌고 나면 여러분 다 보상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투자의 중심을 세상에 변화해 주시고 얼게 해 주시고 뉴스에 주지 말고 모멘텀에 주지 말고 기업에 포텐셜에 주고 그렇게 투자하는 정석 투자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